북한의 군사정찰 위성을 기습 발사하면서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한미 당국은 성공 여부에 대해서 지금 매우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우리군은 낙하물과 비행 여부를 관측하면서 발사 성공 여부를 평가할 계획인데요. 관련해서 장영근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미사일센터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지요? 네네, 안녕하십니까? 네, 센터장님. 북한이 지금 일단 발사에 성공했다라고 발표하고 있는데 한미 당국은 지금 신중한 입장입니다. 센터장님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뭐 일단은 북한에서는 성공적으로 원하는 궤도에 진입시켰다고 발표를 했고요. 예, 예. 통상적으로는 인공위성을 궤도에 올리면 미국의 그 이제 우주군 산하에 북미 항공우주사령부라는 데가 있어요. 네. 거기서 보통은 이제 직경이 10cm 이상 되는 네. 물체가 우주에 생기게 되면 그러면 이제 지상과 우주에 있는 그 레이더망을 가지고 그걸 식별을 해서 예. 그래서 이제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인터넷에도 그 자료가 이제 투 라인 엘리먼트라고 그래서 네. 다시 공개가 되거든요. 아, 그래서 짧으면은 이제 발사 후에 보통은 한 4시간, 6시간 후, 길어도 이제 24시간 안에는 그게 나옵니다. 아. 그래서 우리가 이게 성공적으로 궤도에 올라갔구나 네. 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 어제 밤 10시에 쐈는데 지금 12시간이 좀 지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제가 알기로는 아까 오전에 제가 확인했을 때 음. 그때도 아직은 등록이 안 된 거 보였어요. 그래서 네. 확인은 못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좀 더 시간을 기다려 봐야 되겠네요. 24시간 안에 올릴 수도 있으니까요. 네네네. 예. 네, 일단 발사체에 대해서는 그렇고 또 위성이 통신이 잘 되는지 영상이 잘 확인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확인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다 성공적이어야지 최종 성공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뭐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 인공위성 발사 성공을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은 이제 예. 보통 이제 3단 로켓에 물론 그 밑에 1, 2단이 있고요. 예, 예. 인공위성을 탑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원하는 궤도에 진입을 하게 되면 네. 3단 로켓과 인공위성이 분리가 돼요. 네. 아. 그러면 인공위성이 분리한 상태가 거기까지가 그러니까 발사체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인공위성이 성공적으로 원하는 궤도에서 분리를 했다. 네. 그러면 이제 발사 자체는 성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인공위성이 실제로 이제 궤도에 지금 올라가 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지금 돌고 있을 거예요. 네. 보통 이제 500km 정도면 하루에 한 15번 정도 지구를 돕니다. 그럼 벌써 상당히 많이 돌았겠죠. 지금 현재로는. 예, 예. 그러면 아마 지금쯤 아마도 북한에서 정상적이라 그러면 네. 태양전기판도 펼치고요. 왜냐하면 아. 태양전기판을 펼쳐야 배터리를 충전을 해서 거기 있는 각종 장비들의 전원을 공급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그렇군요. 보니까 네네. 그리고 대부분 다 이제 지구 방향으로 이제 그 안테나 같은 걸 틀어서 그리고 이제 지구하고 교신을 했을 거예요. 지금쯤이면 만일에 정상적이라고 그러면. 예. 만일에 이제 비정상적이라면 뭐 통신을 못했거나 그러면 잘못하면 이제 인공위성과 이제 교신이 안 되거나 그러면 실패할 수도 있는 거죠. 네. 하지만 그거를 지금 우리는 알 길이 없는 거고요. 오직 평양에 있는 그 지상 그 관측소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건데 북한이 그걸 발표를 해줘야 정상적으로 교신을 하고 있는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아는데 뭐 그거는 지금 발표를 안 할 테니까. 네. 그래서 현재 모르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절차상으로 그렇습니다. 네네. 그리고서 요게 이제 만일에 정상적으로 되면은 아마도 한두 달 내로 궤도 내에서 올라갈 때 여러 가지 이제 로켓에 의해서 진동이 되게 심하니까요. 예, 그런 예. 측면 정상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그 안에 있는 플랫폼이라든가 거기 전자광학 카메라 탑재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죠. 그런 카메라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아마 기능과 성능을 다 체크를 할 거예요. 네. 한두 달 동안. 그리고 나서 모든 게 완벽하면 그 다음에 이제 정상적인 운영으로 들어가겠죠. 알겠습니다. 좀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종 또 성공했는지 궤도에 잘 위성이 안착했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요. 일단 1차, 2차 모두 실패했어요. 5월에 실패했고 8월에 실패했고요. 그런데 이번에 성공한 게 러시아 기술진의 도움이 컸다 이런 이야기 나오거든요. 그렇게 보세요? 뭐 물리적으로 보면은 도움을 줬더라도 단순한 기술 자문 정도 수준일 거예요. 예.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러시아가 자기들이 이제 발사체를 개발을 했는데 아까 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발사체하고 인공위성은
서로 연동으로 설계를 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발사체를 설계하면은 그것이 얼마나 진동을 받고 이런 거를 위성체에 다 고려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위성체 설계할 때 네. 그러다 보니까는 뭐 기존에 이미 인공위성 같은 부분은 이미 한 3기 정도 최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네. 그 사람들이 1차 발사하고 2차 발사했을 때 심지어는 8월에 10월에 재발사하겠다는 얘기는 이미 인공위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없다 그러면 새로 조립해서 시험하고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없다는 얘기고요.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다 준비가 돼 있고 또 인공위성은 성공이 지금 지난 1, 2차 발사는 다 발사체 문제였기 때문에 네. 로켓 문제였기 때문에 실제로 인공위성에 대해서 뭐 이게 제대로 작동할 이거는 지금 모르는 거죠. 그 상태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인공위성은 크게 현재까지는 건드리지 않은 상태에서 만리경 위성을 탑재를 했을 거고요. 다만 이제 발사체는 1차 발사 때 2단 엔진의 그 점화 장치, 점화가 문제가 생겼고 그다음에 2차 발사 때는 3단 엔진의 그 비상 폭발 장치가 이제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러시아 엔지니어들이 왔으면 1차, 2차 실패 원인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아마 협의를 했고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어떤 식으로 수정을 가했다든가 이런 얘기를 했을 거고요. 만일에 이게 뭐 굉장히 중대한 문제였다. 그러면 뭐 죽었다 깨어나도 11월 때 재발사하기는 어려웠던 거죠. 다행히 이제 그 발사가 엄청 뭐 예를 들면은 이렇게 엄청 수정하고 변경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나마 11월에 발사를 지금 했던 거고요. 네. 또 한 가지는 발사 예상 낙하 지점이 2차 발사와 3차 발사가 동일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엔진이라든가 발사 운영 이런 것들이 거의 변경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네. 똑같은 걸 가지고 이제 아마도 그 문제점 되는 것만 일부 수정을 해서 그래서 했을 거고 아마도 러시아의 이제 지원 자문 같은 경우는 향후 뭐 인공위성 같은 이제 엄청난 영향을 미칠 거예요. 왜냐하면 인공위성은 지금 이제 현재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한 거고요. 그렇군요. 그 북한이 인공위성을 개발한 경험은 거의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마 이제 많은 아마 지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러시아로부터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북한이 발사체에 대해서는 발사를 성공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실린 게 만리경 1호잖아요. 위성 만리경 1호인데 앞으로 이 위성은 어떻게 활용이 될까요? 일단은 뭐 저희가 이제 이게 인공위성이라는 게 대부분 다 이제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임무에 따라서 이번 경우는 대부분 다 이제 영상을 촬영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전자광학 카메라를 탑재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작년 12월에 탄도미사일 가지고 시험했을 때는 해상도가 한 20m 안팎 정도의 그런 영상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 가지고는 뭐 군사적 활용은 뭐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게 맞고요. 다만 그 이튿날 김여정이 발표한 게 뭐냐면은 자기네들이 그 통수신 장비라든가 뭐 그 영상을 지상으로 전송하는 이런 장치들에 대한 시험을 했기 때문에 그 굉장히 구닥다리 카메라 그 시스템을 자기네들 시험한 거지 실제 군사동탈 위성은 해상도가 굉장히 좋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뭐 태양전지판도 내면이나 펼쳐주고 하는 거로 봐서는 그걸 봐서는 아마 해상도가 아마 한 1m에서 5m 정도. 그러니까 그 이하로 나가긴 어려울 거고요. 그래서 그 정도 선에서 나오지 않겠나. 그러면 이제 그 정도라도 우리가 서방 측 입장에서 보면 그 정도는 군사 위성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보통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군사 위성의 정의를 대충 해상도가 0.3m 이하. 그러니까 뭐 2m, 0.3m 정도는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그렇군요. 평형 위성에 대한 뭐 영상 정보 0.5m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있습니다. 0.3m, 0.5m, 0.7m 이런 거 살 수 있는 수준이니까. 그러니까 아마 말씀드린 대로 아마도 이제 그런 정도의 해상도는 아니더라도 만일에 1m, 3m, 한 5m급이라고 그래도 북한의 입장에서 봐서는 지금 자기네들이 물리적으로 뭐 남한을 본다든가 또는 일본의 그 미군 기지라든가 광주 미군 기지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인공위성으로. 그러니까 아마 이거를 보면은 해상도가 한 2, 3m만 돼도 자기들은 어떤 타격 자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아마 우리 입장에서는 뭐 크게
크게 뭐 대단한 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도 북한 입장에서는 아마 자기들로서는 센세이셔널한 거죠. 그렇군요. 그렇죠. 네, 아버님 설명을 아주 상세히 잘 해주셨는데요. 일단 위성 발사체는 북한의 자체 기술일 가능성이 높고 러시아 기술진의 약간의 도움을 받았을 것이다. 그런데 다만 그 위성 발사체의 해상도를 보면 그 인공위성의 해상도는 한 1m에서 5m 정도로 추정이 되고 실제로 정찰위성의 역할을 하려면 0.4m 정도는 돼야 된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을 러시아의 기술진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제 앞으로 이제 개발하는 거. 지금은 이미 개발해 놓은 거를 쏜 거고요. 예, 자기들이 독자적으로. 예. 이제 앞으로 자기들이 뭐 그만큼 재래식 무기를 뭐 포탄을 100만 발씩 줬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거를 아마 요구를 하겠죠. 그리고 예. 그걸 도와주겠다고 그럴 거고 그러면 아마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제 단기에서 중기적으로 이 지금 현재 전자광학 영상뿐만 아니고 예. 낮이나 밤이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영상 촬영이 가능한 게 레이더 위성 영상이에요. 예. 그렇죠. 예. 그런 레이더 탑재체를 가지게 되면 이제 엄청난 효과가 있을 거고요. 네. 또 한 가지는 뭐 더 좋은 정보로선 신호 정보라 그래서 뭐 통신 정보라든가 도청에 해당하는 거죠.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전자 정보라든가 이런 걸 얻게 되면 이제 굉장히 정보 획득하는데 굉장히 유리하죠. 그래서 그렇겠군요. 이런 예. 기술이 러시아가 상당한 수준에 있어요. 네. 10년 이상 해왔고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만일에 이런 기술들을 북한에 넘겨주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정보 획득도 우리보다 앞서가는 형상을 보여줄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겠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우려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네. 네. 북한에서는 빠른 기간 안에 추가 발사를 할 것이다 이렇게 예고를 하기도 했잖아요. 그럼 아직 네. 가지고 있는 위성 그리고 발사체가 더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현재 그 조선중앙통신에서 발표한 거 보면 이렇게 네. 돼 있어요. 빠른 시일 내에 여러 개의 위성을 추가로 발사하겠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예, 예. 그러면서 발사하겠다면서 뭐라고 써 있냐면 거기에 이제 당 중앙 뭐 8차 회의, 8차 국기 전 회의인가에서 예, 예. 자기들이 계획을 얻겠다. 그 계획에 대한 그 얘기 뭐냐면 지금 현재는 아마도 현재까지 3기를 개발을 해서 여기서 끝난 거고요. 네. 이 다음에 추가 위성을 이제 개발을 하겠다라는 의미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예. 이제 기존의 3기 쏜 거하고 똑같으면은 아마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거고요. 네. 그럼 이제 그 부분을 만들어서 조립 및 시험하는데 큰 장시간이 걸리지 않을 거고요. 네. 만일에 이제부터 뭐니래 운영을 해보니까 이번에 네. 성능이 뭐 그렇게 탁월하지 않아서 여러 가지 군사적 활용하는데 제한이 있다 그러면 이제 적극적으로 러시아에 요구를 하겠죠. 그래서 네.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상도라든가 뭐 이게 전자광 카메라는 게 해상도만 좋다고 우리가 잘 나오는 건 아니고요. 예. 대부분 다 예. 품질이라고 표현하는데 네. 그래서 뭐 여기 영상의 샤프니스 어느 정도로 이게 정밀한지 이런 것들을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런 점에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개발하는 위성은 러시아의 지원을 받아서 그래서 상당히 고퀄리티 그리고 높은 성능으로 개발할 거다. 예, 예. 또 한 가지는 최근에 이제 뉴스페이스 산업이 발전하면서 사실은 서방 세계에서는 돈만 주면 예. 이게 상당히 좋은 구성품, 고성능 구성품들을 구매가 가능해요. 그렇군요. 예. 문제가 뭐냐면 북한이 제재가 심하다 보니까 네. 그걸 못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면은 아마 러시아를 통해서 이제 구매를 할 수도 있겠죠. 러시아는 네. 뭐 어느 정도 구매를 하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우려될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장영근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미사일센터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앞서 이제 화상으로 저희가 연결해서 전화 드렸는데 화상이 끊겨서 전화로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